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혜찬입니다. 일단은 여의도고 총평 하기 앞서서 이제 약간 요 총평의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저를 만나고 이제 시험을 봤죠. 5월 달, 4월 말에. 이제 본인 시험 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에서 50점이나 60점 정도를 맞던 친구가 이번 시험에서는 거의 80점 가까이 점수를 오른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강사가 하는 총평이니까 조금 신뢰감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도 괜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여의도고 시험범위 이상했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분명히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까지 일반적인 시험 범위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학생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학교에서 평면좌표를 나가고 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는 2차 방정식부터 평면좌표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라고 표시해놨죠. 좀 이상해요, 시험 범위가. 총 문제는 21문제였고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3문제였어요. 난이도 분포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이상했던 시험 범위 평면좌표에서는 유의미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냥 난이도 하나, 중 정도. 그냥 뭐 개념서를 읽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뭐 킬러 문항이나 심지어 중상의 난이도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방을 나가게 된다면 시험 범위 어떻게 좀 걸칠지,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요. 일단 문제 번호랑 이제 난이도를 표시해 둔 거고, 여기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표시해 둔 건데, 일단 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먼저 보시면 10번부터 16번 그리고 20번, 21번에 프린트라고 적혀 있고, 17번이랑 18번에 모의고사 변형이라고 돼 있어요. 프린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의도고 학생이거나 여의도고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들일 텐데, 여의도고는 일단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거든요. 일단 프린트 출처는 어디냐면 올림포스예요. 올림포스에서 괜찮은 문제들을 뽑아서 프린트에 직접 옮겨서 아이들한테 주는 식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단 1번부터 9번까지는 유의미한 문제들은 아니라서 출처가 어딘지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뭐 교과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집일 수도 있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유의미한 중부터 상의 난이도를 분포하는 게 일단 프린트가 대다수였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중상의 난이도는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접근할 때 좀 사거리가 필요한 문제들을 중상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현재 이 문제 난이도에 킬러급이 없는데 시험지 킬러급 난이도는 없었어요. 어렵다 정도 싶은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단원별로 골고루 문제를 좀 내려고 하신 경향이 보여요. 뭐 그 정도. 일단은 그럼 출제된 게 크게 유의미한 부분은 프린트와 모의고사 변형이었다라는 점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학교 프린트 한 5장 정도 받았고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유의미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중 이상의 난이도. 근데 변형을 어떻게 하셨냐면, 뭐 아예 숫자를 아예 다른 문제로 바꾼 게 아니라 숫자만 바꾸셨어요. 뭐 K였는데 K 플러스 2였는데 뭐 K 플러스 3으로 바꿨다던가. 형태 자체는 완벽히 동일했고, 따라서 프린트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다면 중위권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린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던 문제들인데, 문제들의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숫자를 바꿔다 보니까 새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공부를 나는 한 번 풀었고 알아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 문제랑 똑같아, 숫자만 바꾼 거야 라고 알아챈 친구들은 아마 풀기 수월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건데, 시험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약간 나눠준 프린트는 외울 때까지 체화가 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번부터 16번 그리고 20번, 21번은 숫자만 바꾼 정도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것만 풀면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한테 어떤 변수가 있냐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지금 변수죠, 변수. 일단 변형된 게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번, 하나가 18번인데, 17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보자마자 되게 익숙했어요. 왜 익숙했냐 하면, 왼쪽과 오른쪽 위에 있는 두 문제가 이제 실제로 17년도 6월 30번, 18년도 6월 30번 킬러급 문항의 조건들을 하나씩 뽑아서 만들었어요. 얼핏 봐도 일단 구조 자체가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 아이디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인수를 가질 건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제 킬러급 두 개를 합쳐서 조건을 빼오면서 난이도 자체는 낮췄어요.
그래서 킬러급 난이도는 아니고 한 상 정도 난이도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좀 더 쉽게 만드셨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18번. 이 친구도 저는 되게 익숙했어요. 뭐냐면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이제 왼 또 위에 있는 두 문제에서 조건을 적당히 뽑아서 합친 거죠. 어떤 조건을 합친 거냐면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리고 조건, 이 친구의 조건 나를 보시면 항등식. 친구들이 항등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등식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라서 보시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뽑아서 난이도를 좀 낮췄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변형이 중요했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학교 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가 될 정도로 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풀면서 공부가 당연히 되겠죠. 공부 플러스 내가 이거 나오면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어 정도까지 많이 회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맞추면 중2권에서 중3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1등급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변형을 저희가 풀어내야 돼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모의고사를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서 그 문제를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사고력 공부. 사고력 공부라는 말씀은 모의고사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신만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시라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 본인의 학교가 시험이 쉽다고 해서 공부를 쉽게 하시면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고력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반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문제에 나온 조건과 개념을 연결시켜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많이 경험을 시키면서 도구가 정리가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0점에서 60점 정도 받던 친구가 80점 가까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전까지 학원에서는 약간 유형을 암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이 개념이 이거랑 연결이 되고 약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반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의고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인 작년 기출을 쭉 꼽아서 이런 도구 정리를 시키고 있고 많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은 그렇게 공부했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친구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 도구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편인 게 아예 프린트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학교 프린트라는 그 틀이 있고 그것만 완벽히 하면 일단 중위권은 들어가 라는 심적 안정감에 플러스 도구 정리를 통해서 약간 킬러급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마무리 먼저 드리면 이제 시험을 못 본 친구도 있고 잘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못 본 친구들은 상당히 우울하고 막 슬프고 눈물도 나고 할 텐데 어쩌겠어요. 시험은 보고 시간 흘러가는 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시험을 봤다고 해서 지금 너무 슬픈 건 맞죠. 하지만 결국 나아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 3번의 시험이 남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4번의 시험이 남았어요. 그것도 아직 보지 않고서 나는 뭐 공부 포기할 거야, 뭐 공고 갈 거야 이런 소리 하시면 정말 안 돼요. 지금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저는 시험을 망했으니까 뭐 공고를 가야겠어요. 아니면 뭐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될까 봐요. 그런 식으로 도망쳐봤자 거기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을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말하는데 공부는 이 성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자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공부라는 건 내가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그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피처를 찾아 헤매도 본인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거기 또한 본인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뭐 잘 보셨든 못 보셨든 잘 보셨으면 축하드리고 못 보셨더라도 일단 다 읽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세요. 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총평은 간단히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